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롱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건담 픽스 피규레이션 메탈 콤포지트 건담 40주년 버전. 2019년 7월 27일에 발매를 했었는데 20년 4월 29일에 재판을 했습니다. 제가 리뷰하는 거는 이제 재판본이고요. 그리고 가격은 엔가로 18,500엔입니다. 국내 정가로는 26만 4,600원이었고요. 근데 이게 처음 발매한 건 아니고 얘가 모습 자체가 디오리진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메탈 콤포지트 디오리진은 이미 2011년에 발매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15년에 리패키징으로 팔았고 그걸 또 리뉴얼한 게 바로 이 40주년 기념 버전입니다. 벌써 세 번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 구성으로 이 디오리진의 전기, 중기, 후기형을 모두 다 재현할 수 있는 파츠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 퍼스트 건담 모습은 뭐 쏘쏘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40주년 기념 버전 특징이라면 여기 웬 비닐 라벨이 들어가 있죠? 이걸 빼보면 슬리브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빼서 따로 두고 이렇게 상자에서 슬리브를 벗길 수가 있습니다. 짜잔! 이게 속상자의 모습입니다. 모습 자체는 메탈 콤포지트 그 특유의 느낌? 과거부터 발매했었던 그 특유의 느낌 재현되어 있는 거고요. 뒷모습도 뭐 비슷하고. 자, 그러면 바로 내용물 보도록 하죠. 일단 열어보면 본체가 들어있는 스티로폼 상자가 하나 나오고 매뉴얼 나오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블리스터로 옵션들, 파츠들이 들어갑니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프를 칼로 오려내면 이렇게 안쪽에 퍼스트 건담 본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이 총 2층 구조네요. 아래쪽에는 베이스랑 백팩 같은 것들 들어있고 위에는 교체용 파츠랑 무장들, 무장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무려 바주카가 2개나 들어갑니다. 바로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전체의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이 퍼스트 건담 치곤 진짜 뭐가 엄청 많지 않나요? 일단 무장 종류도 많은데 거기에 교체용 파츠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큰 특징이라면은 센스 있게 바주카가 2개 들어가 있다는 거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후기형을 만들기 위한 마그넷 코팅 재현 파츠들부터 해서 손도 다양해요. 손이 4종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주먹손부터 편손, 무장손이 2종류. 그리고 라이플은 초기형, 중기형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형은 이 프라모델 MG에서도 볼 수 있었던 라이플이죠. 이 클리어 파츠들도 제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서브 그립 부분 좌우로 양쪽 다 가동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서도 가동 가능한 부분도 이거는 뭐 프라모델이랑 거의 같은 것 같네요. 그리고 마킹 부분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형 빔 라이플은 우리가 자주 보던 그것,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퍼스트 건담도 사용하는 그 디자인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서브 그립 가동, 그리고 센서 가동, 이런 거 기본 기믹이고요. 하이퍼 바주카 2개. 야, 이 더블 바주카가 진짜 멋있는 건데 로망을 좀 아는구만. 기본적으로 그립 부분, 손잡이는 가동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손에 줄 때 편하고, 센서 좀 빡빡하긴 한데 가동은 잘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들어가는 마킹들, 뒤쪽에도 마찬가지. 거기다가 이 친구는 탄창도 뺄 수 있습니다. 안에 포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바주카 탄. 그리고 쉴드. 쉴드는 디오리진 버전은 약간 거꾸로 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도 반대로 꽂아봤습니다. 이렇게 들고서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조인트를 빼서 아예 제거를 한 뒤에 이렇게 조인트를 반대로 달아주는 걸로 해서 가볍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쉴드 자체도 마킹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 여기 마감 분량이 좀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마감 분량 이런 거는 좀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쉴드는 유독 큰 부분이어서 더 그렇거든요. 이런 거 다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도색 부분, 이게 자세히 보면 흰색도 도색이거든요.
안쪽에는 빨갛게 약간 밑색 올라온 부분 살짝 보이고 바깥쪽은 뭔가 마스킹이 깔끔하진 않았나? 약간 자글자글한 라인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내부에 빔사벨이랑 빔라이플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라이플 부분은 둘 다 낄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조정을 해서 자, 이렇게 끼워주던가 중기형도 낄 수 있고 초기형도 장착 가능한데 그 필요 없으면 그냥 조인트를 뺄 수 있어요. 예, 조인트가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바깥쪽도 여기 빔사벨이 여분이 또 있거든요. 2개가 더 들어있어요. 빔사벨이 기본 말고도 여기다가 빔사벨도 수납됩니다. 이렇게 2개 꽂아줄 수 있고 뭐 원치 않는다면 물론 뺄 수 있어요. 해서 풀 장비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사벨부터 라이플까지 전부 다 장착한 실드. 본체 백팩에 위쪽 커버를 열면은 여기 실드 조인트가 있어서 이 원작대로 이렇게 백팩에다가 실드를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숄더 캐논 프라모델들은 다 초기형이 기본이어서 다 들어있는 거죠. 이쪽도 기본 기믹이라든가 이런 거 연장 기믹, 가동 기믹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체 백팩에서 이렇게 빔사벨 부분을 제거한 뒤에 그 자리에 그대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라모델에서 많이 보여주던 초기형의 모습이겠죠. 그 외에도 뭐 빔 파츠 들어있습니다. 빔사벨용.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숫핀이 빔사벨에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꽂을 때 좀 독특합니다. 뭔가 어색해요. 이거 좀 이질감 들어요 살짝. 그리고 베이스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베이스는 이 건담 40주년 기념 로고 들어가 있고 건담 디 오리진의 로고와 함께 건담 픽스 피규레이션 메탈 콤포지트 RX7802 건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오리진 애니화도 됐겠다. 뭐 조만간 애니에도 오리진이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는 이제 파츠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따 보도록 할게요. 빼먹을 뻔했습니다. 여기 정말 센스 있게도 여분의 블레이드 안테나가 들어갑니다. 흰색 블레이드 안테나 들어가고요. 노란 색깔 블레이드 안테나 들어갑니다.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만화책 표지 같은 데 보면 노란색으로 연출된 곳들이 있어요. 그걸 위한 이미지 연출이고요. 그리고 이게 중기형부터는 코어 블록 시스템이 들어가세요. 코어 포드가 들어갑니다. 코어 포드. 코어 파이터가 아닙니다. 독특하게 생겼죠. 기수 부분을 위로 올리고 살짝 올라가거든요. 아주 살짝 올리고 빨간색 부분을 이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그리고 날개도 펴주고 안쪽에서 숨겨진 날개를 또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서 완성입니다. 코어 포드. 작지만 마킹부터 해서 도색은 깔끔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내부에 이 시트 디테일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타 있다거나 그러진 않군요. 뭐 밑에서 보면은 뭐 그냥 심심하고요. 위에서 봤을 때가 좀 독특합니다. 요거 실제 몸 안에 들어갑니다.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허리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장 수납이 됩니다. 이 바주카도 여기다가 이렇게 물어주는 걸로 수납이 되고요. 근데 따로 고정 조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는 형식이어서 흔들리기는 해요. 그리고 라이플들도 수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납을 해주고요. 물론 역시 고정 조인트가 있는 건 아니라 물어주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죠.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플, 여기 중기형 라이플도 마찬가지 물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쏙 빠집니다. 자, 그럼 대망의 본체 살펴보겠습니다. 멋집니다. 멋져요. 역시 퍼스트 건담이 이게 뭐랄까 질리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 그런 매력이 되게 좋은 애여서 매번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움이 날 기다리고 있을지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자, 일단 프라모델과 비교를 해봅시다. HG 그리고 MG입니다. 근데 이쪽은 분명 100분의 1 스케일일 건데 MG보다 좀 더 크네요. 지금 묘하게 큽니다. 애매하게. 재미있는 점이라면은 묘하게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스커트 부분이라든가 흉부 디테일도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무장의 형태 디테일도 약간의 차이들이 좀 있고요. 확실히 피규어랑 프라의 차이가 자세히 보니까 좀 보이네요. 가슴에 보면 이렇게 푹
파인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 건 맞는데 피규어는 그 위에 약간 패널 라인이 더 들어간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고 이쪽은 그냥 구멍만 두 개 난 느낌, 그런 느낌이고 이 흉부 미사일 부분, 피규어는 약간 길쭉하죠. 근데 프라모델은 짧습니다. 그리고 제일 놀란 점이 프라모델에는 있었던 흉부 게틀링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피규어는 게틀링이 없어요. 요거 이렇게 열 수도 없고 이거 그냥 조인트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열어봐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게틀링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피규어는. 그리고 프라모델에서는 버니어가 2개거든요, 백팩에. 근데 피규어는 3개가 달려있다는 점도 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잘 보면 백팩 디테일 자체도 많이 다르네. 여기는 하얀 색깔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머리는 프라모델보다도 조금 더 크다는 느낌은 있어요. 좀 더 뭐라 그래야지, 입체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되게 오묘하거든요. 이 프라모델이랑 1대1로 비교해보면 메탈 콤포지트 쪽이 볼륨감이 더 커요. 일단 머리 볼륨감, 이건 되게 오묘한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 슬릿이라든가 나머지 도색 포인트들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킹 역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블레이드 안테나가 연질입니다. 그래서 여분으로 들어있는 블레이드 안테나는 연질이 아니에요. 노란색도 그렇고 하얀색도 그렇고 기본 부착이 연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한다면 그냥 빼서 천천히 이렇게 좀 빼서 교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천천히 아래쪽에서 위로 들듯이 해야 됩니다. 끼울 때도 마찬가지 살짝 이렇게 돌려 끼우듯이. 자, 이렇게 좀 더 튼튼한 형태의 뿌리죠. 이제 블레이드 안테나가 연질인 거는 잘 보면 묘하게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휘어 있다는 거죠, 살짝. 요거는 뭐 열을 조금 가해가지고 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튼튼한 블레이드 안테나가 더 각진 느낌이죠. 하지만 일단 리뷰 중에 안전을 위하여 연질을 붙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몸통 보죠. 몸통 잘 보면 역시 마킹 여기저기 붙게 되는데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요런 파인 부분들, 요런 작은 부분들, 요런 디테일들이 정말 이쁜 부분이어서 이게 찾아보는 재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목 주변에 클리어 레드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요런 거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 콕피트 해치 오픈이 가능합니다. 속은 비어있죠? 아까 말했던 코어 포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해치 오픈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백팩은 아까 위에 커버 여는 건 보여드렸죠? 쉴드 장착한다고. 그리고 버니어들은 각자 다 가동하게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이라면은 이 버니어 자체가 연질입니다. 연질로 된 버니어예요. 그리고 매뉴얼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중앙 버니어는 슬라이드가 가능하더라고요, 안쪽으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따로 설명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슬라이드 기믹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팩의 좌우로 버니어가 추가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버니어가 총 5개나 되는 엄청난 백팩이죠. 어깨 부분은 이 40주년 기념 버전이 되면서 이 라인 같은 게 더 추가됐고요. 마킹도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전 거 보니까, 과거 거 보니까 좀 밋밋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면 관절들은 합금으로 되어 있는, 메탈 콤포지트답게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라든가 안쪽 다 색깔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목에 내장되어 있는 게틀링건, 분명 저는 발칸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왜 HG 매뉴얼은 게틀링이라고 되어 있을까? 골반 부분도 역시나 마킹 라인 같은 게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상당히 이쁩니다. 보기 좋았고요. 역시 요런데 마킹들 다, 코우션 마킹들도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잘 보면 좌우 손목에 빨간 색깔 라인 들어가요. 이쪽도,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다리. 이 다리 보면서 좀 이야기할 게, 이 픽스 라인업의 특징 중 하나가 몇몇 군데 이렇게 먹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되게 오묘하게 먹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약간 이 먹선 자체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이런데도 약간 찍혀있는 부분 보이죠? 이렇게 먹선 다 포인트 넣어준 건데 나는 정말 깔끔한 먹선을 원하는데 약간 흐릿흐릿한 부분도 있고, 뭔가 선이 좌우 대칭이 아니죠. 일단 약간 고르지 못하다는 느낌도 있어서 분명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어디야 라는 느낌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거 호불호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좌우로 해서 엄청나게 마킹이 붙습니다. 요거는 참 감사하네요. 다 붙여준 게 어딥니까? 그리고 쭉 뒤에서 봤을 때 이런 가동하는 부위들에 다 도색 포인트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발이 진짜 하체가 진국이더라고요. 합금이 그냥 대놓고 보이거든요. 와, 진짜 무게감 장난 아닙니다. 발바닥 당연히 합금으로 되어 있죠. 당연히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보기 좋습니다. 그럼 합금은 어디 쓰였을까 조금 찾아봤는데, 일단 아까 보여드렸듯이 팔 관절 부분, 이 주요 관절은 다 이렇게 합금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체가 되게 무겁습니다. 이거는 하체가 유독 무거워서 잘 보면 스커트 들었을 때 안쪽이 통으로 합금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골반부터 무게감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허벅지 내부보다도 이렇게 무릎 안쪽 그리고 그대로 쭉 내려와서 발바닥까지 전부 다 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체의 무게감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 하나 큰 특징이라면은 종아리에 버니어가 숨겨져 있는데 슬쩍 펼쳐보면 버니어도 합금입니다. 여기는 종아리 버니어는 합금이에요. 그리고 슬쩍 내부를 살펴보면 안쪽이 통으로 합금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아주 합금량은 진짜 하체에 다 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괜히 궁금해가지고 저울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MG 마스터 그레이드 무게가 동스케일이죠. 102g이죠. 102g. 근데 메탈 콤포지트는 321.2g. 야, 3배가 넘네. 무게가 있을만 하네요. 자, 그럼 가동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목 주변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자유롭게 돌아가고요. 편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숙이는 거 꽤 크게 숙여지고 들 때가 정말 재미있었는데, 이건 백팩을 빼고 보여드릴게요. 고개를 들 때 이 뒷부분이 연동돼서 그대로 들어집니다. 고개 들어지는 게 굉장히 크게 들어져요. 덕분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고개 들 때 뒤쪽이 다시 딸려 올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은 앞뒤 가동을 하긴 하는데 공간이 좁잖아요? 연장이 돼서 크게 가동을 합니다. 편하게 할 수 있고, 어깨 들어 올릴 때도 연장된 프레임 부분이 상당히 편하게 움직여주고, MG와 동일하게 어깨 장갑 자체가 가동하기 때문에 들어 올릴 때 팔도 마음껏 들어 올릴 수 있어요. 팔꿈치는 관절이 합금이었죠? 크게 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관절이고요. 마음껏 굽혀지고, 허리 이 좌우 가동이 존재합니다.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가슴 가동이라든가 좌우 가동이 따로 없더라고요. 약간 이 부분은 좀 뻣뻣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안쪽에 코어 포드가 들어갈 거니까 기대해보죠, 그거. 그리고 스커트 편하게 가동을 하기 때문에 가동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고관절 그대로 옆으로 쭉 들어집니다. 합금인데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편이죠. 잘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크게 들어집니다. 뒤로 뻗는 건 어떨지. 앞으로 가는 거랑 동일한데 의외다. 그리고 무릎이 정말 재미있었는데 클릭 관절입니다. 완전하게 굽혀지고 허벅지가 슬라이드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도 한 클릭 한 클릭 이렇게 한 클릭 한 클릭 돌아가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무릎 굽힐 때 장갑이 가동합니다. 연동까지는 아니고 따로 움직여줄 수 있어요. 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무릎 굽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다. 소리 좋아. 발목은 볼관절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하나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 아래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해서 관절이 2개 크게 굽혀지게 되어 있고요. 옆으로 꺾을 때도 그렇고 뒤로 뻗을 때 발바닥 따로 가동합니다. 해서 또 크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 앞으로 굽히는 것도 꽤나 많이 움직이죠. 굉장히 베이직한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구도에서는 볼만한데, 아무래도 아까 가동 보면서 좀 그랬잖아요. 허리가 좀 뻣뻣했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옆에서 보면은 좀 미묘한 감도 있는 것 같네요. 이거 허리 안 움직이는 게 살짝 신경 쓰이긴 하네. 다음은 중기형으로 옵션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게 전기형,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파츠들로 중기형. 바꾸는 방법은 좀 간단한 편입니다. 일단 백팩은 좀 잠깐 뺄게요. 백팩을 빼서 숄더 캐논 빼준 뒤에 빔사벨 아까 처음처럼 빔사벨 달아주고, 콕피트 해치를 잠깐 열어서 이 오른쪽 가슴 덕트 부분을 빼줍니다. 그리고 안쪽 조인트를 살짝 눌러서 노란 색깔 파츠도 좀 빼주죠. 자, 이렇게 뺐으면 교체용 흉부에다가 덕트도 껴주고 다시 장착을 해줍니다. 잘 보면 흉부 위쪽 디테일이 좀 다르죠? 이제 좌우 대칭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어깨 바깥쪽 파츠를 빼줍니다.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하듯이 바깥쪽으로 빼주면 되고요. 이대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손목 커버 교체를 해주는데 이게 조금 타이트해요. 약간 타이트합니다. 이거 빼는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빼서 커버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흉부 미사일도 빼서 미사일이 없는 버전으로 좌우 대칭 만들어주고요. 백팩을 다시 껴주면 자, 중기형의 완성입니다. 어깨, 손목, 그리고 흉부, 그리고 백팩의 숄더 캐논이 없어진 걸로 중기형이 완성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직한 퍼스트 건담의 모습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흉부나 이런 데 다른 게 안 달려 있으니까. 자세히 보면 일단 어깨 부분이 좀 돌출된 부분이 생기면서 좀 더 뭐랄까 디테일해 보이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도 훨씬 깔끔해졌고요. 손목 부분은 오히려 약간 취향을 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깨랑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약간 이제 돌출된 느낌. 그리고 하체 쪽으로는 별다른 교체 파츠가 없기 때문에 전기형이랑 동일하죠. 참고로 전기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기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역시 베이직하고 가장 기본적인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라이플 액션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일단은 저희가 아는 그 퍼스트 건담에 가장 흡사하다 보니까 또 이런 포즈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빔사벨 액션도 한번 해봐야죠. 일단 빔사벨 액션 첫 번째, 이 뛰어오르는 빔사벨 들고 뛰어오르는 포즈, 약간 HG 리바이브의 박스 아트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그런 분위기를 좀 내봤습니다. 다음은 빔사벨 휘두른 후. 무릎 꿇기를 잘 할까 싶긴 했어요. 사실 무릎 꿇기 하기엔 가동이 엄청나게 뭐 좋은 건 아니어서 고관절 자체가. 근데 약간 각도빨 좀 살리고 하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는 또 낼 수 있네요. 뭐 요런 또 중요한 포즈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죠? 자, 그럼 중기형에서 후기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중기형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빠르고요. 교체하는 곳이 은근 있습니다. 어깨, 그리고 흉부, 종아리, 그리고 팔꿈치 위쪽 부분, 외장까지, 그리고 앵클가드, 발목도 디테일한 부분은 다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처럼 어깨 먼저 분리를 해주고요. 어깨 양쪽 다 빼주고 흉부의 위쪽 커버도 빼줍니다. 요거 빼는 거 조금 빡셀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손톱을 넣을 만한 틈새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팔뚝 쪽. 여기 외장을 교체를 해야 하는데 역시나 조금 빡센 감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니 이게 보면은 교체할 거 보면은 이렇게 암수핀으로 좌우가 이어져 있는데 이게 조립되어 있는 걸 분리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거든요. 여기 전용 세퍼레이터 같은 거라도 하나 줬으면 훨씬 편했을 것 같은데 불편하네요 이거는. 오, 빼니까 안쪽에 합금 드러난다. 요. 다음은 종아리. 종아리도 살살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살살 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종아리도 분리했으면 다음은 앵클가드 살짝 좌우로 벌려서 빼주면은 금방입니다. 야, 다리도 빼고 나니까 합금 그대로 드러나네. 오, 멋있다 이거. 그럼 하나씩 교체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파츠를 다시 동일하게 씌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교체가 끝났으면은 백팩에 아까 숨겨져 있던 버니어들까지 드러내주고, 그리고 마무리로 무릎의 중앙 부분이 커버거든요.
이거를 벗겨줍니다. 자, 이렇게 벗겨주고 앞뒤 다 벗겨주고 이렇게 좌우 다 벗겨주면 안쪽에 작은 버니어가 숨겨져 있는데 요거를 꺼내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너무 작고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되네요. 이게 이렇게 후기형의 완성! 일단 중기형이랑 달라진 부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천천히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 쪽 앵클가드 부분이 바뀌었죠. 양옆으로 이렇게 마그넷 코팅된 파츠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파츠 참고로 합금도 아니고 그냥 코팅 파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무릎 역시 코팅 파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릎 앞쪽에 작은 버니어 숨겨져 있는 게 드러나게 되고 종아리는 뭐 겸사겸사 펼쳐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가동부도 마그넷 코팅 파츠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어깨 쪽에 스러스터가 추가됐고 흉부에 스러스터가 추가됐죠. 정면에서 봤을 때 느낌은 뭐랄까 이 고기동형 건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진짜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근데 솔직히 좀 재미있었던 게 마그넷 코팅 뭐 작품 속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나 코팅했다 마그넷 코팅 이제 자석 같은 느낌이다 막 네오디움 자석 느낌 나잖아요. 근데 그냥 코팅 파츠였다는 게 좀 놀랍긴 하지만 아무튼 요런 걸로라도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그럼 코어 포드 장착을 시켜보겠습니다. 코어 포드 일단 처음으로 돌려줍니다. 날개 접고 가운데로 모아주고 위에서 내려주고 자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준 다음에 건담의 상하체를 분리를 해줍니다. 분리할 때 그냥 툭 빼면 돼요. 무심한 듯 툭 빼면 됩니다. 여기에 후크로 고정되어 있는 거라 좀 튼튼해요. 후크가 참고하세요. 그리고 상체에 보면 안쪽에 이렇게 웬 구조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코어 포드를 고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좀 여기가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되게 좁아요. 조심하세요. 해서 이렇게 완전히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기수만 살짝 끝에 나오게 한 다음에 다시 상체에다가 장착을 해줍니다. 역시 이쪽도 좀 타이트합니다. 이렇게 끝부분에 들어가다 만 느낌 드는데 확 눌러줘야 돼요. 꽉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꽉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상하체를 결합 물론 안 보입니다. 전혀. 대신에 콕피트 해치 오픈을 하면은 안쪽에 코어 포드가 드러나게 되죠. 자 이번엔 바주카 액션입니다. 이 더블 바주카의 이 매력이 역시 로망이죠. 멋있다. 일단 약간 우주 올라와서 마그넷 코팅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주 공간에서 바주카 막 이렇게 더블 바주카 들고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 되게 무섭긴 하겠네요. 심지어 뉴타입 각성을 마친 암으로. 마지막 포즈는 근본이죠. 라스트 슈팅. 일단 전체적인 소감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옵션 풍부하고 특히나 더블 바주카 액션이 정말 박력이 있어서 좋고 그리고 디오리진 그 퍼스트 건담의 이 특징 이 초기, 중기, 후기를 다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치만 첫 발매가 이 구조로 해서 첫 발매가 2011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솔직히 어깨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 뭐 빠져나와서 가동한다 이런 건 좋은데 금방 헐거워집니다. 합금이 안 쓰였어요. 어깨 관절에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기는 하더라고요. 뭐 하체에 막 무게 집중되고 다 좋은데 어깨가 좀 아무래도 네. 그리고 허리 가동 부분도 좀 아쉽긴 합니다. 흉부 가동이 좀 더 있었으면 지금 이 포즈도 좀 더 역동적으로 취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뭐 그런 거 말고는 기본 디테일 같은 건 정말 좋았고 그리고 전시하는데 딱 세워놓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오빠부시!